네, 안녕하세요. 헬로키츠 팀의 팀장을 맡게 된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원 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김동주입니다. 네, 저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헬로키츠의 발표를 맡게 된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경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데이터와 어떤 논문을 참조하였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가 해당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코드와 어떤 모듈을 사용을 하였는지, 마지막으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의 타임테이블에 대한 것입니다.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부터 발발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 부산으로 치면 서면, 그리고 서울로 친다면 강남 같은 곳에서의 인구 밀집에 대한 회피성이 많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연스럽게 인구가 많이 위치한 곳에 있는 의류 매장, H&M과 혹은 다른 의류 매장에 대해서도 점점 피해가 수출되고 소비자들 또한 이렇게 옷을 입어볼 기회가 많이 감소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는 이런 코로나로 인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소비자들이 언제나 어디서든 원하는 옷을 마음껏 입어볼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개발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가상 피팅은 3D와 2D로 양분화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D는 보다 정교한 피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는 단점으로는 사람을 직접 3D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모든 옷에 대한 데이터도 3D 모델로 촬영이 되어야 되지만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옷과 원하는 사람을 찍어 자연스럽게 옷을 입어볼 수 있는 2D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데이터는 AI 허브에서 가져왔고요. 저희는 사람의 인물 사진 총 12만 장과 옷의 데이터 4만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는 아래에 총 4가지 논문을 참조하여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상 피팅의 총체적인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듈은 앞에서 보실 수도 있듯이 GMM이라는 모듈과 폼이라는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MM은 Geometrical Matching, 즉 기하학적 매칭이라는 의미를 가진 모듈이고요. 폼은 기하학적 매칭을 통해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사람에 맞게 매칭된 옷을 다시 사람에 맞게 합성하는 트라이온, 즉 폼 모듈을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GMM, Geometrical Matching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메트리컬 모듈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스럽게 옷을 입을 사람의 이미지를 전처리를 하여서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이미지를 피처 익스트랙션 A 모델에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옷을 입게 되므로 원하는 옷의 이미지를 피처 익스트랙션 B의 모듈에 이렇게 됩니다. 이 2가지 모듈을 통해서 사람의 이미지와 옷의 이미지에서 특징을 뽑아내게 됩니다. 뽑아낸 특징을 CNN 매칭 모듈을 통해서 하나의 값으로 합치고 그 값들을 리그레션 CNN이라고 하는 선형 회계를 통하여서 일괄되게 사람과 옷을 입었을 때 다음과 같이 옷이 변형될 수 있도록 만드는 파라미터 값을 뽑아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리그레션 CNN을 통해서 만들어진 파라미터 값을 웹핑 TPS라는 모듈에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옷이 각 좌표에 맞게 뒤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지오메트리컬 매칭 모듈, 즉 사용자가 입기 원하는 옷을 사람의 몸에 맞게 기하학적으로 변형시키는 모듈이었습니다. 해당 모듈에 대해서 코드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당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원하는 사용자가 원하는 톤 모델과 GMM 모델을 선택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아규먼트 파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직접 터미널 창에서 GMM 혹은 톰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초기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Picture Extractor 코드입니다. Picture Extractor 코드는 CNN 컨볼루션 레이어이라
레이어를 통하여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해냈고요. 그 사이에서 저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추가하여 기존의 피처 익스트랙터의 성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즉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면 모델의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단계입니다.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된다면 총 두 가지의 예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위치한 그림은 초기 가중치를 잘 잡았을 때 그 로스 값이 아래로 내려올수록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오른쪽 사진에서는 초기 가중치를 오른쪽에 있는 3통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로스 값이 아래로 내려가는 좋은 방향이 아닌 다시 일정 부분 내려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진을 통해서 초기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모델의 성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초기 가중치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기 가중치를 그렇다면 가장 단순하게 0으로 잡고 시작을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는 인공지능을 조금만 공부를 해보신다면 역전파, 즉 가중치를 다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현미분을 했을 때 모든 가중치가 0이라면 모델에는 전혀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 즉 정규분포를 통하여서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 또한 초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정이 되었었지만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표준 편차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데이터가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어떤 모양을 보이는지를 보이게 됩니다. 가령 표준 편차를 너무 높게 잡는다면 데이터는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표준 편차를 너무 작게 잡는다면 데이터가 가장 가운데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당한 표준 편차를 설정을 하여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실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드는 모델마다 모든 표준 편차를 따로 구해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모델이 얻는 것이란 사실상 엄청난 인력의 손실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세 번째로 나온 자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 즉 각 모드에 맞게 표준 편차를 설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보시는 데이터에서 한쪽으로 쏠리거나 가운데로 몰리는 데이터의 현상을 보다 균일하게 정 가운데로 판의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설명드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의 개념입니다. 이 또한 데이터가 레이어를 통과할 때마다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수정을 하여서 각 레이어마다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모델입니다.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를 통해서 다음 레이어로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데이터들은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또한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면 모델은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해 나갈 때마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다면 계속해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왼쪽으로 쏠려 있다면 점점 더 데이터가 왼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데이터의 정규 분포를 표준과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로 다시 만들어서 다음 레이어에 전달하는 방법을 보완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만 몰아낸다면 이렇게 선을 보실 때 하나의 데이터가 직선을 이루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만약 활성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한다고 하였을 때 시그모이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한마디로 모델이 파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서 감마 값과 베타 값을 따로 곱하고 더해주어 가운데로만 쏠려있던 데이터의 분포값을 오른쪽으로 살짝 혹은 왼쪽으로 조금 더 살짝 이동하여 데이터의 모델이 전체적으로 파괴되지 않도록 새로운 방법을 보완한 자비에르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피처 익스트랙션에서 그 다음으로 두 가지의 꽃과 사람의 값을 합치는 피처 코리레이션입니다. 기하학적에서 공간적 상관관계는 모든 특징을 갖는 벡터의 곡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사람의 이미지에서 나온 특징값과 그리고 옷의 이미지에서 나온 특징값을 서로 벡터 차원의 곱하기를 통하여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하나로 FAB의 값으로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피처 리그레이션 값입니다. 이 값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CNN 그리고 플립 커넥티드 대결을 통하여서 레이어단을 쌓았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옷과 어떤 사람에서 이미지 값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다음 사람과 다음 옷이 들어왔을 때 가장 유사하고 근접하게 벡터 값을 추출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피처 리그레이션 값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GMM에서 들어가는 프리프로세싱 데이터, 즉 앞으로 돌아가서 여기 들어가는 사람의 이미지와 머리, 세그멘테이션, 키포인트들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초기 AI 허브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라벨러가 각 영역을 손으로 따서 좌표를 지정을 해놓고 저희는 그렇게 지정된 좌표값을 단순히 라벨값을 입혀줘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만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자동화시킨 것을 뒷단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쉐이프 값입니다. 이미지의 값을 가지고 와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값을 실행을 하여 옷과 사람의 이미지가 보다 잘 합성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값을 몇 개 만드는 작업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얼굴뿐만 따로 된 IMH라고 불리는 변수의 사람의 이미지 얼굴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GMM 모듈을 통해서 랩핑된 옷과 이제 비교를 할 IMC, 즉 모델이 입고 있는 만큼 틀린 IMC라는 옷의 값을 다시 가지고 오게 됩니다. 방금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이라는 값을 배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입는 옷의 이미지를 사람에 맞게 뒤틀고 바꾸는 역할을 많이 실행을 하다 보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인터폴레이션이란 하나의 값이 다른 값으로 변하였을 때 그 가운데 있는 값은 무엇으로 채울까라는 개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에 저희는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즉 쌍선형 보관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간단한 예시를 설명을 드리자면 2x2란 크기의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2x2의 고양이 이미지를 5배로 확대를 한다면 10x10에 있는 고양이의 픽셀 값은 과연 어디서 가져올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초기에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푸드라는 방식으로 단지 여기에 있는 값들을 그냥 단순히 확대를 해서 보내게 되었고 계단식 방법으로 반올림을 하여서 소수점, 예를 들어서 2x2는 5배를 확대를 한다면 10x10의 값이 되지만 7x10에 있는 값은 2x2에서는 소수점 값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소수점에는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값을 단순 반올림을 하여서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을 한다면 이미지가 부자연스럽게 계단식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쌍선형 보관법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쌍선형 보관법이란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의 선형으로 된 보관법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E에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A와 B의 전체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후 A와 E의 다시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A와 B의 거리와 A와 E의 비율을 구하여서 B의 값을 유출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C와 D 값을 통해서 F 값을 유출을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F와 E 값을 통해서 X 값을 구해내는 인터폴레이션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키포인트를 얻는 값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희의 프리프로세싱 데이터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되는 값입니다. 키포인트 또한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인체의 모든 값들을 머리, 어깨, 목,
그리고 골반, 하체 부분을 모두 키포인트로 베이스의 좌표값을 집어넣는 릴리 수작업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값들을 단순히 가지고 와서 저희는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작업만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진정한 인공지능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사람의 이미지와 옷의 이미지만 존재를 한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준비 데이터들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 빠지게 되어 저희는 해당 모듈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모듈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중 사람의 인체의 각 영역별로 나눈 세그멘테이션을 얻는 코드입니다. 모듈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세 가지 단계로 방법을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로 컨텍스트 인베딩, 두 번째로 하이 리졸루션, 세 번째로 엣지 퍼시빙이라는 단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컨텍스트 인베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람을 컴퓨터가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의 손을 손이라고 판단을 하고 머리를 머리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며 다리를 다리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잘못 생각해 보신다면 단순히 잘라놓고 생각했을 때 사람의 팔과 다리가 아래쪽으로 그냥 길게 뻗어 있다는 똑같은 특징을 가지는데 어떻게 모델이 얘를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구현된 것이 컨텍스트 인베딩 모듈입니다. 즉 문자 그대로 문맥의 전체 정보, 이미지의 전체 정보를 파악을 하여서 사람의 팔과 다리를 구분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이 리졸루션입니다. 이미지가 CNN을 통하여서 점차 작아지면서 원래의 이미지 값의 해상도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보다 큰 영역은 잘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지만 신발과 손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부분은 해상도가 낮아질수록 이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두 번째로 하이 리졸루션 인베딩 모듈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사람의 영역을 나눌 때 어느 경계 부분까지가 과연 사람일까라는 것에서 착안을 하여 엣지 펄시빙 모듈을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사람의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모듈을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게 된다면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 두 명의 사람이 겹쳐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모듈을 활용을 하였을 때는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제대로 된 세그멘테이션을 파악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보다 사람의 세그멘테이션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에서 착안을 하여 새로운 논문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 논문은 셀프 콜렉티드 휴먼 팔싱, 즉 모델이 자체적으로 그 값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세그멘테이션을 만들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의 큰 카테고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모델 어그리게이션, 두 번째로 온라인 라벨 리파이언트 카운트입니다. 온라인 모델 어그리게이션 같은 경우 모델이 한 번의 학습을 진행을 하였을 때 그 학습을 한 경험치의 값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험치의 값을 다음 모델에 전달을 하고 그 다음 모델에는 앞서 학습했던 또 두 가지의 데이터를 다시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최종 모델에서는 가장 최선의 세그멘테이션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라벨 리파이언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하나의 모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그 다음 모델의 결과값으로 활용하다 동시에 인풋값으로 활용하여서 이 모델이 이전 결과값을 반면교사 삼아 보다 나은 결과값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슬라이드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스 값입니다. 해당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델의 전체적인 로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로스란 정해진 값과 나온 프리딕트한 값을 비교를 하여서 모델이 원래의 결과값과 프리딕트한 예측값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총 3가지의 로스를 최종적으로 더하여 마지막 4번째 로스를 구하게 되고 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컨텍스트 인베딩 모듈과 하이 리졸루션을 통해서 나온 예측값을 이 모델을 통틀어서 나온 최종 결과값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외형, 바운더리를 예측하는 모델과 단순 CV2를 통해서 나온
외형 별개값을 비교를 하여서 두 번째 로스값을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로스값과 첫 번째 로스값을 뺀값을 세 번째 로스값으로 합치고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의 로스값을 모두 합쳐서 이 모델의 최종적인 로스값을 만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해하시는 개념은 Semi-Supervised Learning, 즉 어떤 모델에 대해서 정답을 주지 않더라도 모델이 그 값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M리스트라고 불리는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된 숫자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저희가 텐서플로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 그림은 4라는 값이 정답으로 이미 입력이 되어 있고 0이라는 값이 정답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을 누구라도 쉽게 훈련을 시키자면 정확도가 99%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바탕에 그리고 노란색으로 된 8이라는 숫자가 정답지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모델로 학습을 시키고 결과값을 도출한다면 그 값은 얼마일까요? 아쉽게도 그 정확도는 약 50%, 모델이 찍는 거랑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도메인 어드버셜 트레이닝, 앞서 팀께서 발표하신 개인이란 3대적 적대 모델을 활용하여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값이 있는 라벨값이 있는 결과값과 그리고 정답이 없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여서 하나로 합치고 이 값을 특징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후 두 개의 값이 담긴 피처 맵이라는 값을 가지고 예측하는 모델에 이어 과연 어떤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결과값을 조율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 이 과정만 진행을 한다면 정답은 50% 확률밖에 안 됩니다. 이에 저희는 새로운 모듈인 도메인 클래스파이어라는 모듈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위에서는 결과값들과 반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4와 8이라는 숫자가 입력을 하였을 때 이 도메인 클래스파이어는 라벨이 있는 결과값부터 이 값이 나온 것인지 혹은 라벨이 없는 값으로부터 결과값이 나온 것인지를 판단하는 모듈입니다. 때문에 이 도메인 클래스파이어라는 아이들을 피처 익스트랙트 모듈이 잘 속이면 잘 속일수록 피처 익스트랙트 모듈은 두 가지의 데이터에서 차이점이 아닌 공통점만을 담아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모델은 앞서 50%의 확률에서 최대 85%까지 확률을 끌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개념은 빈 티처 모델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선생과 학생 모델의 문제를 하게 됩니다. 먼저 학생이 라벨이 있는 값과 라벨이 없는 값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여 결과값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중 라벨이 있는 값은 기존의 라벨과 결과값을 비교, 첫 번째 로스라고 명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이 없는 값을 모델에 입력을 하여 라벨이 없는 값을 뽑아내게 되고 그 값을 옆에 있는 티처 모델과 비교를 하는 것을 두 번째 로스라고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의 로스를 모두 합쳐서 학생 모델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 모델의 값은 학생 모델이 훈련한 경험치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 값을 통하여서 예측을 해내게 되고 다시 선생 모델은 학생 모델의 그 경험치를 전달해주는 상호 보완적인 데이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사실 이 논문에서 이 개념 말고도 두 가지 개념이 더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노이즈 개념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쌓은 모델에서 원래의 데이터 값과 유사한 살짝의 비틀린 값을 조금만 주더라도 모델은 다음과 같이 안정적으로 원래의 값과 유사한 패턴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을 티처 모델에도 적용을 하여서 단순히 선생 모델이 어느 라벨 결과값이 없는 데이터를 받았을 때보다 어느 정도의 노이즈 값을 넣었을 때 보다 안정적으로 예측을 해낸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안정적인 노이즈만을 추가하더라도 안정적인 결과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길었지만 최종적으로 저희는 앞서 모든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쓰던 것을 기계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람의 키포인트도 일일이 사람이 찍어주던 것을 구글이 발표한 미디어 파이프라는 모듈을 통해서 사람의 영역을 총 32가지의 지점으로 찍어지는 모듈을 적용을 하여 다음과 같이 사람의 이미지에서 32가지의 조인트, 즉 관절 부분을 찍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가 전체를 모두 알고 있다면 최종적으로 이제 TPS라는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하학으로 어떻게 꽃의 이미지를 뒤틀까라는 것에 드디어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뒤튼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미지를 변형시킨다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변경된 이미지와 원래 이미지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포토샵을 조금만 다뤄봤다면 이미지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초기에 제시되었던 직선식 보관을 저희는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해 본 것은 다항식 보관 방법입니다. 직선식 보관에 너무 부자연스럽게 직선으로만 있던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었으나 계산식에서 차수가 늘어날수록 10의 100승, 10의 2000승 등과 같이 컴퓨터의 자원을 너무 많이 쓴다는 단점과 함께 원하지 않는 영역으로까지 이미지가 바뀌는 런지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라운드 바이어스 펑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하여서 새로운 보관법을 쓰게 됩니다.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 변경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네모 반듯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의 점을 파란색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이 그림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꾸고자 하는 점에서 가까운 아이일수록 많이 움직이고 바꾸고자 하는 아이에서 멀어진 아이일수록 덜 움직인다면 가장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변형된다는 개입을 도입한 것이 라운드 바이어스 펑션의 개념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꽃의 이미지를 변형하기 위해 컴퓨터상으로 새로운 그리드, 즉 격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코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드의 격자에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피처 리그레션을 통해 나온 기하학적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가지고 그 격자에 파라미터를 씌워 원하는 모양으로 변경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바뀐 격자와 옷을 합쳐서 옷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계를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특징과 바꾸고자 하는 옷, 그리고 폴릿 매칭 모델, 리그레션, 셋탑과 그리고 격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옷이 변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저희 모듈의 마지막 단계인 TOM 모듈, 톤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 모듈은 앞서 GMM 모듈을 통해 나온 랩핑돼서, 즉 변형된 옷을 가지고 다시 사람의 이미지와 합성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이미지를 오토 인코드에 담아 사람의 이미지와 옷의 마스크 이미지를 합성을 해 나게 되고 그 두 개의 값과 랩핑된 옷의 이미지 값을 가지고 와서 일정으로 곱하고 더하여 최종적으로 사람의 이미지에 옷을 더 씌운, 즉 가상 피팅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코드는 다음과 같으며 결과값입니다. 이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이미지를 가져오고 랩핑된 옷을 가져옵니다. 그 값을 제너레이터로 불리는 오토 인코더의 모델에 집어넣게 되고 그를 통해서 방금 집어넣은 랩핑된 옷의 마스크 그리고 합성된 사람의 이미지 이것과 랩핑된 옷의 이미지까지 최종적으로 모두 들고 와서 그것을 곱하고 더하여 최종 프리딕션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모델이 되어서 옷을 입어본 사진입니다. 세그멘테이션과 키포인트를 통했고 입고자고 하는 줄무늬 티를 입었으며 GMM 모듈과 GMM 모듈을 통해서 랩핑된 옷 그리고 톤 모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제가 옷을 입은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인 김종국 씨에게 4가지 옷을 입혀본 것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씨에게 빨간색 카라티를 입혀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종국 씨에게 다음과 같은 긴팔 티셔츠를 입혀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는 원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이 옷의 이미지의 틀을 완전하게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시면 완전하게 극복을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땡땡이 무늬의 티를 김종국 씨에게 입혀봤습니다. 역시나 땡땡이 티의 모든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종국 씨에게 나시티를 입혀보았습니다. 나시티를 입혔을 때 김종국 씨의 팔이 원래 어떤 것에서 새로 생성을 하여서 보다 잘 합성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렸던 목의 카라 부분에 디테일을 살리는 것에는 아직 문제를 극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당 목표를 잡고 논문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려를 겪어봤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발표 그냥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